요즘 풍조가 새해 들어서면 누구나 1년 신수 한 번쯤은 슬그머니 보고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살기가 답답하고 빡빡할수록 그런 풍조들이 많죠. 아무리 난 절대 그런 거 안 해, 난 신앙이냐, 난 과학자야 그래도 슬그머니 몰래 저 혼자도 하고 언론에서 전부 아주 대놓고 전부 무슨 띠 올해는 어떻습니다 이러는 판이니까 오늘 우리 전국하고 빗대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채널 24K 하석용의 단도직입입니다.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권의 후보 선출 과정이 보여주는 그런데 그 구태의연하고 무기력한 모습, 이건 예나 이제나 변함이 또 없네요. 4.15 총선에서 그만큼 혼났으면 정신 차릴 때도 됐겠다 싶은데 안 달라지네요. 글쎄 채널 24K에서 한 얘기를 들었는지 어쩌다가 실수로 한 얘기인지 미스터 트롯 경선 방식을 도입해보겠다 이러고 그러더니 슬그머니 그 머리에서 그런 재주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머리들에서 슬그머니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안철수가 어떻고 당대당으로 합치느니 당대당은 안 된다는 둥 이러고 이제 한참 그러더니 이제 그 얘기도 물 건너 간 것 같고 이미 국민의힘당의 공심위의 면접까지는 다 끝났다. 서울시장의 경우 14명, 부산시장 후보의 경우 9명.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혼자 간다. 이런 모양으로 굳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이제 최근에 이르러서 대통령의 연두의 기자회견의 실패나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이거 정말 비정상이죠. 뿐만 아니라 또 법무부 차관과 경찰의 이 부실 수사 이런 악재들에 힘입어서 반사 이익으로 국민의힘당이 조금 이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아마 국민의힘이 고무되고 있는 것인 것 같은데 사실 큰 득도 아닌데 말입니다. 결국 이 소용돌이 속에는 그 중앙에 정중앙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외고집 그리고 나홀로 독트린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의 주장을 보면은 안철수가 나오건 누가 나오건 국민의힘에서 한 사람 나오고 그 밖에 한 사람 또 나오고 여당에서 한 사람 나왔을 경우에 세 사람의 후보가 나오면 국민의힘이 필승한다. 소위 3자 필승론이라는 걸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보는 논리적인 근거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서도 한마디도 설명을 얻어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놓고 그 승리 여부를 예측하는 게 사실 그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역대 선거에서 그랬듯이 보궐선거라는 것은 그 투표율이 정말 형편없었죠. 항상 30%대 이런 투표율이니까 투표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 이건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이번 보궐선거는 임기가 1년밖에는 남지 않은 그런 선거입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그까짓 건 아무렇게나 하라 그래. 이런 식으로 식상해서 외면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에 투표장에까지 가서 투표하는 사람들이 누구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조직 동원력이 많은 쪽이 유리한 것은 분명한데 조직 동원력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의 여당과 야당 누가 강하겠습니까? 그거야 두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언제나 광화문에 사람 제일 많이 불러 모을 수 있고 언제라도 동원해서 투표장 갈 수 있고 그거 국민의힘이 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난 4.15 총선에서도 그랬지만 내 한 표는 신성한 거야 하면서 투표장에 열심히 가신 경로당에서 나온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분들이 그때 어떤 얘기들을 하셨습니까?
물론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가 참 중요한 건데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민주당이 내 자식 새끼보다 나아. 이런 얘기를 한 분들이거든요. 민주당이 몇 푼이라도 어떤 명목으로건 간에 월 몇십만 원씩 돈을 보태줬어. 야당 그거라도 했냐? 이 논리를 가진 분들과 대깨문 세력과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투표장에 갈 때 국민의힘은 어떤 인원들로 투표장을 채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여당에서는 잡담제하고 완전히 돈 뿌리기를 아주 작정하고 지금 나서고 있는 분위기죠. 당연하게도 기왕 뿌릴 거 보선 전에 뿌리려고 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겠죠. 그럼 30% 남짓한 투표율에서 그 승부가 어떻게 갈릴까요? 1대1이 된다고 하더라도 장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에서 보여줬던 보궐선거의 투표 성향, 그것을 놓고 분석할 때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꼭 보궐선거가 아닐지라도 야권이, 지금 이제 야권입니다만은 보수 세력들이 후보가 몇 식으로 분열해갖고 하나의 후보로 결집한 소위 진보 세력을 이긴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억이 있는지 저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교육감 중에 거의 다를 휩쓸고 있는 진보 교육감 세력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교육감이 됐습니까? 절대적인 득표율에서는 결코 최우수가 아니었죠. 보수 세력들이 난립을 해서 표를 갈라먹는 바람에 전부 합치면 절대적인 다수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적진의 자리를 넘겨주고 말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번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이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은 이제 뭐가 남았나요? 모든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매력을 가진 후보를 내는 것과 그리고 모든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아주 중요한 공약, 정책, 이것을 내놓아주는 것. 이것이 지금 야권이 그나마 승리를 꿈꿔볼 수 있는 남아있는 승리의 길, 그것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글쎄요. 제가 워낙 식상하게 바라봐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후보들 보이질 않네요. 늘 듣던 이름, 늘 듣던 얘기, 늘 하는 자세, 모습, 물론 여권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권과 앞에 말한 것 같이 그런 차별화를 딱 해서 이기려면 좀 산뜻한 맛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 이 무기력함, 공수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새해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그 참담한 모습에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무슨 이번에 청문회 하나 법무부 차관의 이 무도한 행위 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사과 어떤 것 하나도 이슈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깨달음을 얻게 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보여준 게 있습니까? 오로지 여성 국회의원들의 국회에서의 분투, 참 눈물이 겹습니다. 그들의 연설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보면 그들을 지원해서 그것을 하나의 이슈로 만들고 국민들이 거기서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까지 끌어가주는 힘, 그런 백그라운드로서의 힘 하나를 갖지 못하는, 그런 열의 하나를 갖지 못하는 정당. 도대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나머지 사람들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참 거기 대변인이라고 하는 인사가 내놓는 그 시국에 대한 평론, 과거의 여권이나 야권의 대변인들이 내놓고 치고받고 국민들을 흥분시켰던 그런 거 한번 참고로 훑어보지도 않는 사람 같아요.
왜 이렇게 맥 빠져 있죠, 전부? 도대체 어디서 무엇들을 합니까? 도대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당을 가지고 삼자 필승론을 편다.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김종인 선생의 계산이 뭔가 분명히 다른 데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분명히 삼자 필승이라고 본다면 그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따금 어느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몇 %씩 나오는 거, 그거 왜 나오는 거겠습니까? 참 딱하고 답답한 유권자들, 그런 국민들이 그래도 어떡하냐? 그래도 그거 야당이라고 그거밖에 그래도 대안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이 없으니 어떡하냐? 그래도 거기 그냥 힘을 실어주고 봐야죠. 어쩌겠어. 이런 답답함의 발로라는 사실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발 1000번만 번이라도 부탁을 하니까 이 맥 빠지게 만들고 김 빠지게 만들고 무대책하게 만드는 김종인 표 비대위 제발 길 좀 비켜주시죠. 지금부터라도 당신들 간섭 없이 각자 후보자들이 지 제주껏 뛰어보게라도 내버려 두어라도 보세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여기저기서 주목을 받게 하고 흥분이 나오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 과정 거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모여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인기 투표를 해보든지. 선거 과정은 열기 아닙니까? 흥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물 때문이든 정책 때문이든 그 기임을 가장 빼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종인 선생 아닙니까? 김종인 선생이 솔직히 국민의힘의 지지표를 모으는 데 주는 도움이 더 큽니까? 표를 이탈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힘이 더 큽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선거 만일의 경우 삼자 필승론이 안 맞아 떨어져서 실패하면 그때 가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책임질 거죠? 여태까지 그런 책임진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책임지려도 질 방법도 없지요. 그러면 그 다음 대선까지 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리한 쪽에서는 기고만장 참 별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겠죠. 물론 그게 찬스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부 인사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쪽에 일부 일리 있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한번 무지하게 깨져봐야, 최종까지 깨져봐야 드디어 반정권 세력의 분노라는 핵심이 생겨나고 그것이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다. 그것이 대선을 이기는 길이다. 무슨 이런 그렇게라도 희망을 걸어야 하니까 하는 얘기겠죠. 아무리 그리고 그것이 파격적 예측이고 옳은 예측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선거를 옳게 가는 것까지는 옳게 가야지요. 그래야 바른 지지를 좀 더 확보하고 그 다음에 꿈을 더 크게 꿀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남은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 정권의 교체를 원하는 세력들이 이유 없이 전부 하나로 뭉쳐서 모여서 단 한 사람의 후보 만들어내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과정은 나오고 싶은 사람 자유롭게 다 뛰어다니게 하고 그들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뛰어다니면서 시민들을 흥분시키고 여론을 끌어오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핵으로 다 동력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정당과 제야 세력들은 해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공천 마감 기일 전에 투표로 결정을 하지요, 뭐. 그랬더니 또 그 투표로 하면 또 100%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면은 상대 정당의 표들이 와서 이제 흑작질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걱정이 있어서 그것도 쉽지 않다 이러는데 그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 나온다는 후보 많으니까 결정적인 흠결을 가진 사람들, 정말 객관적으로도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 덜어내고 그리고 최종 오픈 프라이머리 투표해봐서 거기서 상위 3사람 정도만 골라내보자고요. 그리고 그 3사람을 모아놓고 신탁에 묻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추첨하는 겁니다. 누가 이 중에 최종 후보로 결정되더라도 그건 하늘의 뜻이니까 전체적으로 승복한다. 절대 승복한다.
거기에서 낙첨된 사람들은 무조건 지원한다라는 문서 써놓고 공표해놓고 추첨으로 결정하지요. 인류 역사상의 중요한 일을 놓고 많은 임금과 장군들이 하늘에 물었습니다. 나는 과학적인 결정만 해 어쩌고 하는 현대적 정치인들도 솔직히 혼자 있을 때에는 자기만의 선택을 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요. 동전을 던지든지 왜 안 됩니까? 인류가 할 수 있는 사고의 방식은 아무리 과학적이라도 100%의 답을 가질 수가 없고, 그렇게 추려진 세 사람의 후보는 우열을 결정적으로 점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추첨하면 되죠. 가장 공평한, 누구도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고 자기가 부족해서 떨어졌다라는 이런 수치심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추첨을 합니다. 학교 들어갈 때도 다 추첨구를 돌려서 떨어지는 구슬에 따라서 가고, 복권을 사도 다 추첨에 의해서 사고, 가장 공평하지요. 추첨하기를 권합니다. 신탁에 물어라.